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아크인베스트 누나의 최근 발언 내용과 그 다음에 ETF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이번에 아크인베스트 CEO가 강세장인 것 같다. 물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. 일직선으로 오르는 건 없죠. 하지만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사용한 표현이 퀄리티로의 도피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블랙록 CEO도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퀄리티로의 도피, 그러니까 이거의 포인트를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전의 도피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지역은행 위기 당시 지역은행의 ETF KRE가 붕괴되는 동안 비트코인은 19,000에서 거의 3만 달러까지 올랐다. 지금은 KRE를 보게 되면 3월 수준 대비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퀄리티 도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. 하지만 저희 비트코인 거래 상대방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의 도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때 당시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3월이라고 하면 2023년도 3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3월에 실리콘 뱅크 은행이 무너지면서 USDC에 따른 은행하고 결탁되어져 있는 쪽에서도 문제가 좀 발단이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신뢰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좀 더 선호하는 현상, 그쪽으로 회피하는 현상이 나왔던 것을 돌려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USDC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테더에 있는 자금의 공급 추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가 최근의 동향이 USDC 비중, 이거 USDC거든요. USDC가 최근에 요 사이 16일 기준점으로는 다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 전때까지는 계속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USDC 마켓에 있는 유동성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 그 대신 테더가 그 점유율 추이를 다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크라켄 이야기도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안정성이 아직까지도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크립토 관계자들에 따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전통적인 금융 관계자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전통 금융 대비보다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많다. 불안 요소가 좀 더 많다. 이렇게 또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말에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도 올라갔던 이유는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. 그래서 여기 SPDR, S&P 뱅크 부분에 있는 KRE 부분이 마이너스 29%에 있는 괴리 폭이 좀 더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비트코인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주장하고 매력적인 자산이니까 충분히 더 많이 모아갈 볼 필요성이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SEC가 이제 GBTC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비트코인의 승인 일정이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CEO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GBTC에 있는 뭐 물량을 약간 뭐 좀 던져 넣었다가 다시 또 추매를 좀 했다가 해서 자산의 약간의 가격이 밸런스를 좀 맞춰가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형태로는 여전히 아크 인베스트는 GBTC 규모로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. 최근에도 그만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아크 인베스트의 전략은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과거에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과거에도 패턴 곡선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아크 인베스트의 패턴을 보게 되면 그래도
과거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 관리에 있는 추매 과정 대비보다는 오히려 더 원만한 시점에서 그래도 매수 포인트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하게 아크 인베스트가 이야기했던 패턴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회 투자도 많이 하고 뭐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주식도 충분히 계속 물량을 늘려놓고 항상 그렇게 관리 운영 부분에 좀 능률적으로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크 인베스트 누나 부분에 두 가지 관점을 좀 다 생각하면서 들으려고 좀 노력하는 바입니다.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. 그 다음에 ETF에 따른 또 약간의 우려적인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. 케빈 오리어리에 따르면 SEC가 현물 ETF 승인하는데 18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. 그러니까 즉 지금에서 대부분 동향을 보았을 때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정도에 좀 될 것 같다. 뭐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보는 게 맞겠죠. 그 다음으로 또 나왔던 내용이 이제 크라켄 거래소 애들은 땅 파서 돈 버냐?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? 라는 내용을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. 자, 기존의 FTX가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고 테더를 이용을 해서 코인 시장 부스팅이 시켰다면 지금의 거래소들은 약간 이렇게 수그리고 있죠. 왜냐면 소송도 많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의 3분의 2 정도의 발행 횟수가 대부분 크라켄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럼 크라켄에 뭔 꿀을 발라놨길래 크라켄 쪽으로 갈까요? 라고 본다고 하면 테더 민팅 창구로는 엄청나게 활용이 되어가고 있다. 정작 얘들은 거래량이 솔직히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개판인 상태에서 테더의 볼륨의 30%가 테더 민팅에 동원되는 말도 안 되는 현금 입출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크라켄 거래소에 있는 유동성은 거의 개판인데 여기에서 입출금 구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거래소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크라켄이 미국 거래소에 이제 거래할 수 있게끔 창구를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이걸 출구 전략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쓰이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는 정도가 뭐 될 수 있다,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도 비트파이낸스나 바이낸스를 빼고 유일하게 민팅을 하고 있는 거래소는 크라켄 뿐이다. 그래서 크라켄을 모지리로 비유하긴 했다만 비트파이낸스와 바이낸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뿐이지 살 길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던 이유도 지금 생계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태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유첨으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예, 과거에 크라켄 FX 코파운더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. 자,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그냥 기억을 해두자. 내가 페이팔 계정 몇 개를 대여를 해서 은행 수십 군데에 예금을 분산시키고 현금을 보관하기 시작을 했어. 아마 이 행동이 우리 회사의 규정 담당 지구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이겠지만 살아남으려면 돈 세탁 기술이고 뭐고 가릴 게 뭐가 있겠냐.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코인 시장이 무법지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거래소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도덕적인 거를 찍어 누르고서라도 그런 형태로 인위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. 올해에서도 바이낸스가 서버 부분에 확충을 안 해가지고 중간에 터졌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꿀렁이었던 적이 있었죠. 그때 선물 투자했던 분들이 보상을 받았나요? 못 받았죠. 그래서 제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주식은 그 정도 수준인데 코인은 그냥 기울어진 게 아니고 조작된 형태에서 내가 만약에 베팅에 있어서 홀짝이 아니고 홀짝 안에서도 카지도 안에서도 이미 내가 조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 곡선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가장 불만 중에 하나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홀짝을 잘한다고 해도 저 녀석들이 진짜 마음먹고 나를 청산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
요인과 기술이 있다라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 판에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? 이길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적당한 정도에 있는 시드 부분과 복리를 통해서 그런 형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도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그분들이 거래소 입장 측에서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우리는 투명하다. 근데 과거에 있는 패턴을 다 보게 되면 약간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하면서 거래에 있는 빈도를 높여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반면에 미우나 고우나 국내가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제1금융권하고 결탁 관계이고 라이센스 관계이기 때문에 장난 범위는 조금은 덜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물론 국내 쪽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.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마블엑스에 따른 11월 20일 날 중요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폴리곤의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게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도 보게 되면 폴리곤 생태계 구축 양성 펀드를 6시간 전부터 풀렸는데 해당 물량이 풀린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스테이킹했던 물량이 종료를 하고 빼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가격 상승이 있지 않으면 균형이 깨져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 지출이 발생한다는 건 적절한 현질로이나 파트너십이나 아웃풋에 따른 비용 정상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보고 나는 어느 쪽에 베팅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과거에 폴리곤이 이때까지 실행과 행동을 잘 맞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 패턴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.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잠깐 좀 모니터링 했다가 내 생각이 좀 틀렸다라고 했었을 때 추격 매수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.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백스코에서 행사 일정에 참여하는 참여 게임 회사들인데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나온다고 합니다. 저번에 단일적으로 위메이드 이야기를 좀 했었죠. 그래서 나이트크로우 부분이 앞으로 돌아오는 위믹스 부분에 또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좀 기대는 될 수 있는 조커가 될 것 같다라고 해주기도 했습니다. 저는. 그리고 최근에 위믹스 동향도 약간 좀 재미난 현상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게임 회사들은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개는 좀 띄우긴 할 것 같습니다. 엑스플라 같은 경우도 컴투스도 FTX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뛰었고 마블엑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이 제일 많이 좀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쪽도 뭔가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도 이 메타보라나 뭐 인텔라 X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논란은 있지만 이 세 군데 정도 안에서는 뭔가는 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같이 관종 모드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으로 크립토 시장에 테더의 온체인 시장에 주도하는 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. 자금 유입에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가 자산에 매도할 때 발생을 하는데 최근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자산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. 근데 이번 형태에서 여전히 다이가 좀 많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온체인 시장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 RWA 때문에 다이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. 그래서 조정 나왔을 때도 여전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. 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온체인 형태에 있는 규모가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올라가는 패턴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좀 더 오버슈팅이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형태에서 저는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좀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. 그러니까 여기서 주춤해서 횡보하는 경우가 좀 더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누군가는 좀 더 이 시간에서 어떡하지? 이 시점에서도 못 잡으면 어떡하지? 지금 5천만 넘었는데 나의 한계 노선에서 여기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하면 애초에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고 차라리 기존에 많이 안 올랐던 이더를 보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
물론 이건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뭐 아발란체나 이런 거를 지금 상태에서 건들기에는 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더를 지금 상태에서 보고 모아가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